은퇴자라서 무시당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벌어진 일. 퇴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일할 땐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살았는데 막상 회사 이름표 떼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뭔가 생산적인 걸 해보자는 생각에 집 근처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죠. 책도 읽고 조용히 공부도 하고 사람들도 좀 구경할 겸이요. 그런데 하루는 좀 늦게 가서 자리가 꽉 차 있었어요. 빈자리를 찾느라 둘러보다가 젊은 직원으로 보이는 분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혹시 빈자리 있을까요? 그분 저를 위아래로 후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긴 학생들 공부하는 곳이에요. 어르신들은 어르신 문화센터 가시는 게 더 맞지 않으실까요? 그 순간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치 당신은 여기 올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는 기분이었죠. 젊은 시절 죽어라 일해서 세금 내고 후배들 길러놓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조용히 책 좀 보러 간 것도 눈치 봐야 하나 싶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이게 비단 저만 겪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은퇴자 분들이 퇴직 후 사회에서 자리를 잃은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도서관 일 하나로 은퇴 후 삶 전체를 얘기하긴 어렵겠지만 이 작은 사례가 우리 사회의 은퇴자 대우를 보여주는 한 단면인 건 분명합니다. 퇴직 후 도서관에서 겪는 현실, 그 속에 숨은 메시지. 퇴직 후 도서관을 찾는 건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공부를 하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회가 이런 은퇴자들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어요. 은퇴 쉬는 사람, 잉여 인력, 조용히 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1. 아버지는 왜 도서관 가는 게 창피하다고 느끼셨을까? 제 친구 아버지는 60대 초반에 퇴직하고 나서 처음엔 정말 의욕이 넘쳤어요. 매일 도서관에서 신문도 읽고 역사책도 빌려와서 집에서 열심히 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도서관을 안 가시는 거예요. 이유를 여쭤봤더니 거기선 내가 너무 한가한 노인네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들렸어요. 우리는 퇴직 후 도서관을 지적인 노후 생활의 상징으로 여기지만 누군가에게는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증표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결국 우리 사회가 퇴직자에게 어떤 역할도 존중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한다고 조롱받은 김 선생님 이야기. 은퇴 후 늦깎이로 영어 공부를 시작한 김 선생님 전직 중학교 교사은 도서관 구석에서 문법 책을 펴놓고 매일 1시간씩 공부하셨어요. 어느 날 옆자리 앉은 대학생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셨대요. 와, 나이 들어서 저렇게까지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지? 김 선생님은 그날 이후 도서관에서 영어책을 펼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집에서 혼자 몰래 공부하셨죠.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퇴직 후 공부는 멋진 선택이 아니라 이상한 행동으로 보이는 사회적 시선, 이게 문제입니다. 배움엔 나이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은퇴자가 자기 개발하면 쓸데없는 짓 한다는 말이 나오는 사회. 우리가 바꿔야 할 건 바로 이 부분 아닐까요? 3. 하루 종일 도서관 앉아 있다며 노인 민원 들어온 사례. 어느 지역 도서관에선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요. 퇴직한 노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불편하다. 도서관 측은 결국 퇴직자 전용 좌석을 따로 만들었는데 이게 오히려 또 다른 차별처럼 느껴졌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 사례는 무슨 의미일까요? 퇴직자도 도서관의 정당한 이용자입니다. 그런데 은퇴자는 자리만 차지하고 생산성 없는 존재로 여겨지니까 이런 민원이 당당하게 제기되는 거죠. 퇴직 후에도 배우고 싶고 생각하고 싶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그 마음이 외면당하는 사회, 그게 바로 지금의 현실이에요. 퇴직 후 도서관에서 시작되는 인생 이막. 물론 도서관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공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도서관 같은 공공의 장소에서 퇴직자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아직 은퇴 후 삶을 존중할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은퇴자도 시민입니다. 평생 일하고 낸 세금으로 도서관을 포함한 공공시설이 운영되는데
왜 이들은 눈치를 봐야 할까요? 우린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도서관은 학생만의 공간이 아니라 전 세대를 위한 열린 지식 공간이라는 걸요. 퇴직자에게 도서관이란 단순한 책장 너머의 인생을 꿈꾸는 곳. 도서관은 은퇴자에게 배움의 공간이자 사회와의 연결고리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고 조용히 새로운 걸 익히고 세상과 연결되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데 그 공간마저 눈치를 봐야 한다면 은퇴 후 삶은 어디서부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퇴직자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아마 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도서관을 잃으면 은퇴자의 삶은 더 좁아진다. 은퇴자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집 밖에서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카페는 매번 돈이 들고, 복지관은 강의 시간 외에는 썰렁하고, 공원은 한겨울엔 너무 춥고 여름엔 덥죠.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은 몇 안 되는 무료이면서 조용하고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마저 눈치 봐야 한다면 결국 은퇴자의 활동 범위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좁아진 삶의 반경은 은퇴자의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집에만 있다 보면 우울감은 쉽게 찾아오고 뇌도 점점 굳기 시작하죠. 은퇴 후 도서관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1. 목적을 가지고 가세요. 막연히 시간 때우러 간다는 느낌보다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책을 읽겠다. 짧은 메모를 하겠다. 뉴스 클리핑을 하겠다. 이런 식의 작은 목표를 세우고 도서관을 찾으면 스스로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느낄 수 있어요. 2.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요즘은 도서관마다 독서 모임이나 시민 강좌도 많이 운영해요. 은퇴자 몇 분이 모여 작은 스터디를 구성해도 좋고요. 혼자보단 함께하는 게 훨씬 지속력도 높고 무엇보다 소속감이 생겨요. 3. 사서분들과 소통해 보세요. 일방적인 민원 대상이 아니라 도서관을 함께 가꾸는 시민으로 다가가 보세요. 이런 주제의 책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니어를 위한 공간이 따로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의견을 내보면 오히려 더 열린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은퇴자의 존재감, 도서관에서도 빛나야 합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의 도서관에는 조용히 신문을 읽는 60대 어르신, 역사서를 필사하는 70대, 노트북으로 블로그를 정리하는 50대 은퇴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시간 보내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의 두 번째 막을 열기 위해 또 다른 도전을 위해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무시해서도 몰아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사회가 그분들의 성실함과 지적 열정을 응원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존엄하게 은퇴할 수 있는 사회가 되니까요. 마무리하며 나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선다. 오늘 도서관에서 무시당한 어르신이 바로 내 10년, 20년 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늙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퇴직 이후의 삶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누구에게도 안전한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바꿔야 합니다. 작은 인식 하나부터요. 도서관은 젊은이만의 공간이 아니다. 은퇴자는 사회의 부담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의 보고다. 조용히 공부하는 퇴직자는 멋진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퍼질 때 우리는 진짜로 모두가 존중받는 은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